자, 더룸 2부, 금요일 스페셜 방송 더룸 2부에서는 피플 인 더 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등장하는 인물이 조명되는 시간인데 오늘 진짜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일단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디로 봐야 되나요? 뭐 보고 싶은데 안 예. 돼요. 2번 보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더룸의 시청자님들과 이 좋은 밤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TBS TV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는 처음이지만은 20대 때 제가 직업이 없이 있을 때 선택적 백출 때. 절치부심할 때. 네. 그때 우리 TBS TV에서 몇 차례 불러주셔서 맞아요. 좋은 토론을 기억나요. 할 수 있게 됐고 우리 고현진 앵커님이나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정일 네. 평론가님 낯설지 않죠? 자주 예. 뵙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더룸에는 사실 오늘 첫 그 걸음을 해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피플 인더룸에 오신 네. 조혜진 의원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특히 최평론가가 마련했죠. 이거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최근에 이 스페셜 게스트에게 제가 성대 보험을 들고 있어요. 성대보험. 목소리로 그런 보험을 게 들고 있어요? 있죠. 네. 자, 조혜진 의원의 궁금한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 조혜진. 1963년 8월 4일생으로 올해 나이 59 후후훗. 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귀공자다운 외모와는 달리 아버지가 고물상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서부터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요. 연사무소에서 밀가루를 타먹기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반 친구들이 쌀을 걷어서 집에 왔는데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밀양 고등학교의 전설로 불리던 시절 전기가 나가면 손전등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 당당히 합격. 그는 서울대 선교 동아리에서 국악을 전공한 후배인 아내를 만나서 falling in love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시금을 전폐합니다. 왜냐? 경상도 총각과 전라도 아가씨가 화합하는 그런 커플을 결국은 의지로 이뤄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정치인이 되기로 일찍이 결심을 했고요. 82학번 동기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와 다르게 법대 출신인데 법조계를 가지 않았어요. 대학원 졸업 후 92년 박찬종 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뚝심을 발휘해 정계에 임은 16년 만에 18대, 19대, 20대는 자발적으로 쉬시고 21대에 거목 3선 의원으로 우뚝 해내게 됩니다. 겸손과 희생의 리더십을 지향하고 소통의 통로가 되고자 노력하는 남자. 이상 조혜진 의원의 궁금한 낭독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입지전적이지 않아요? 아니, 법대 아니, 네. 출신인데 사법시험은 안 보신 거예요? 떨어지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떨어졌지만은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떨어졌지만은. 공부 쪽에는 워낙에 뭐 탁월하신 그렇죠. 게 머리가 있는 것 하나 좋으시니까. 같으시고 저는 여기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정치인들 초대하고 여기 나쁜 소리는 잘 안 써놓죠. 네네. 근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경상도 남자, 전라도 여자가 만난 부부거든요. 그래.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 지금 사모님 만나셨던 그 과정이 예. 재밌었을 것 같아요. 황홀했죠. 가슴이 뛰고.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니까 이제 선입견 때문에 양쪽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고. 사주가 안 좋다. 예, 제가 토끼띠인데 집사람이 닭띠라서 이 둘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닭이 쌍둥이다. 토끼를 늘 쫓는다. 쫓는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살다 보면은 이 닭이 또 다른 걸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봉황되는 거지. 오히려 저희 아니, 이제 근데 장인장모님 쪽에서 네. 저희 나이 차가 6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나이 차가 좀 있죠. 네네. 그리고 완전 그때도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은 완전 가난뱅이였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이렇게 허황되게 정치한다고 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딸은 곱게 잘 키워왔고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계획을 이렇게 아주 원대하게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플랜을 잡아놨는데 꽃길을 쫙 준비해놨는데 낚아채 간다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반대하시지 반대도 또 않았나.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살아보시니까 그 사주가 맞던가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사주는 통계일 뿐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주는 안 완전히 맞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저희 집은 욕만 부말인데 난리 나요. 자, 오늘 피플 인더룸 네. 지금부터 이제 키워드로 본 우리 조혜진 의원의 진실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 그래서 좋아요. 제가 조혜진 의원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젠틀한 미스터 쓴소리. 이거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삼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내공이 느껴지는 키워드 아닐까 싶어요. 뭐 입법 활동 쭉 해오시는 동안 쓴소리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근데 또 느낌이 좋아요. 미스터 쓴소리라는 미스터 게. 쓴소리 좋죠. 그리고 뭐 여러 법안들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가 초선 때 저희 지역의 밀양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송전탑 송전탑.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발단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유세하다가 끌려갔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처음 그 갈등의 현장을 접하게 됐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책임지고 풀어가야 될 이렇게 입장이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쓴소리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그 당사자였던 분쟁의 당사자였던 한전에 쓴소리를 했는데 한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기업이고 기업 뭐 직원도 월급도 빵빵하고 신의 직장이죠 뭐. 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1순위 기업이고 그것도 매번 흑자고 맞습니다. 대규모 흑자를 내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여러분 흑자 내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세계적인 전기 신기술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니까 법으로 여러분이 사업 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도록 걸림돌을 대는 거는 다 국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그냥 강요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감수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돈 한 푼 안 갚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으면서 당신들이 흑자 경영을 누려왔습니다. 딱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분들하고 사업하면서 당사자들하고 다 협의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그냥 고속도로 질주하듯이 사업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준 피해를 다 보상하면서 했더라면 그렇게 흑자 못 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전 그 사업하는 패턴을 바꾸십시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적응 못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곧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제가 제안했던 법에 동의를 해준 거죠. 정신을 차렸군요, 한전이. 보통 그 정도 쓴소리 하면 좀 누가 좀 눈물을 흘리던가 해야지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상당히 좀 역정을 했죠. 저한테 국회의원이 명색이 의원님,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님이 같이 만약에 합세해가지고 우리 산전 사업 방해해서 손해나면 의원님도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근히 협박을 하네요. 협박을. 초반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참 아름다운 미담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의원님을.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 또 새로운 초선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송인 출신도 있고 뭐 학계 출신, 법조계 출신 다양하게 있는데 좀 이 초선 의원 후배들을 위한 쓴소리를 한번 직격으로 해주시죠. 저기 보고 이야기할까요? 네.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입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이지만은 50몇 분이지만은 의원님 초선으로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3선을 해보니까 초선하고 재선에 다시 복귀하는 분이 반이 안 됩니다. 물갈이 매번 4년 때마다 물갈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반 이상은 다시 22대 국회 때 못 들어오십니다.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쏟아내십시오. 아낌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4년 뒤에 다시 기회가 안 오다 하더라도 내 할 일 다 했다. 할 말 다 했다. 내 열정 다 쏟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재선의 기회도 넓어지고 그분은 쉬어도 다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선될 걸 생각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기 줄 서고 저기 줄 서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만 남고 또 재선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선이면 패기 있게 당당하게 나서야 될 때 확실하게 나서고 눈치 보지 않고 나서서 할 말하고 그 대신에 또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서 경청해서 또 그 경륜을 또 좀 배워야 될 때는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거꾸로 하시면은 쓴소리 문제가 해달라고 생깁니다. 했더니 아주 잔소리를 아니 저희 짐 제작진들이 위에서 저분 투머치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야, 투머치 토커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뭐 사실 애정 어린 쓴소리니까 예. 뭐 초선 의원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좀 말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도 안 했는데 둘이 다 해놓고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싸우지 마세요. 국회의원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장래 희망. 모르겠네요. 대통령?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장래 희망은 또 한 번 더 해먹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좀 뭐 통계 얘기도 해주셨지만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좀 새겨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국민의힘에 있는 초선 의원들 몇 분 데리고 제가 방송 프로그램 모시고. 모셔야 되나요? 모시고 방송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작전을 좋습니다. 짰어요. 지금 보시죠. 고현준 PD. 어서 와. TBS는 처음이지? 괜찮다. 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연출하고 대본 노영희, 촬영 최영희.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이죠. 김웅, 배현진, 김은혜 이렇게 세 명의 의원을 데리고 2021년 가을 대개봉 TBS 투어. 그러니까 이게 1층 구내식당부터 13층까지 쭉 다 다니는 그런 네네네. 시사 토크인데 저희 TBS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우리 조혜진 선배의 길을 따라서 그렇죠. 많이 좀 나와서 고견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진짜 전해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출연하는 거 꺼려합니까? TV 출연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TV를 그렇게 보면 방송 출연을 센스 꺼려하는 것 있으시다. 같은데 우리 당 의원님들이 너무 조심스러우시고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또 혹시 뭐 실수해가지고 우리 당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조 의원님께서 그분들을 좀 잘 따똑거려서 일 물꼬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요즘 MB 정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지금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 또 테스크포스를 지금 만든다고 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 공개 청구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또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그리고 20만 건 이상이다. 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민주당 TF만 만들지 마시고 여야 합의로 국회 TF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회 TF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기관도 그동안에 거듭나는 노력을 여러 번 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선진국 정보기관으로 가려고 하면은 공화당 때 중앙정보부 창립 이후로부터 있었던 흑역사들을 한번 쫙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뭐 2만 건에 뭐 20만 인가요? 뭐 이래 2만 명에 20만 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저 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왔던 국정원의 조난 자료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 파일, 신상 파일이죠. 네네네. 그거를 역대 정권마다 이제 그 인사 검증할 때 늘 이제 이용을 해왔는데.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제 조난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네. 잘 되어 있을까? 못 되어 있을까? 헛소문은 없을까? 혹시 나 모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거기 사찰해서 거기 사찰 내용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많다.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왜 이러세요, 자, 진짜.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 내용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 불법성 여부를 아직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지금 조 의원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네. 자, 역대 정권을 그럼 다 보자. 네. 적어도 2000년대 이전 이 DJ? 김대중 DJ 정부,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는 좀 같이 살펴보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같은 이 공감을 가지시는 그렇죠. 거군요. 의견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박지원 그 국정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냄새가 좀 나는 게 18대 국회의원만 왜 똑 떼서 그러느냐. MB 정부 때 그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19대 국회의원 전환도 있을 것이고 20대, 21대 전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당연히 있었고. 그런데 그 전환 자료 중에서 정상적인 공개적인 합법적인 자료 수집으로 된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거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건 재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18대 국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특별히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 문제라면은 그래도 되는데 이 정보기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역대 정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 조난 자료도 저처럼 18대 처음 나온 사람은 처음 만들어지지만은 17대, 16대 있었던 사람은 있으니까. 업데이트된 거거든요. 네, 그게. 네. 예. 이런 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뭐 하태경 의원 입장도 그렇고 지금 조 의원님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또 민주당 측의 입장도 또 있는 것이고 이 양당의 입장은 저희 더룸에서 또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여야 합의로 TF를 만들자 그렇죠. 이런 예. 제안은 또 의미가 그 제안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TF. 거죠. 예. 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실은 그 조희진 의원께서도 이제 보수의 어떤 품격이랄까요? 보수의 어떤 개혁이랄까요? 뭐 다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청년들이 조혜진 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취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이 날 때만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 복지의 축소를 주장하시는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 확대 없이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지지율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깎인 게 국민의힘한테 갔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여러 의원분들께서 굉장히 구태의연한 음모론적인 정치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굉장히 건강한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혜진 의원께서 앞장서 좀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청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당을 향한 쓴소리도 있었고 예. 또 우리 조혜진 의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복지 축소와 이 청년 일자리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있었거든요. 그 복지 축소가 아니고 아마 저기 며칠 전에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선거 전 3개월 기간에는 각종 형태의 뭐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금품 지급,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네네. 매달 나가는 거 이런 거는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초연금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 임시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석 달 그 기간 중에는 하면 안 된다. 선심성 뭐 이런 걸 하면 안 그거는 된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뭐 지역화폐 주는 많죠. 네. 지역화폐 보면은 무슨 화폐 이름에 무슨 군수, 무슨 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시민들이 군수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금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 그거 다 뿌리고 싶죠. 그리고 효과가 있죠. 군수님이 주는 걸 알고 시장님이 주는 걸 아니까. 이 중앙정부가 지금 중앙정부 본을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주의 지금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 앞두고는 뭘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 국회의원은 선거 앞두고 아니라 4년 내내 그렇죠. 축의금도 네네. 못 내고 조의금도 못 내고 화환도 못 보내게 돼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뭐 아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런 예. 일은 막자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보고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음모론적 정치 지적해준 그 뒤에 그 얘기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예. 뭐 그 부분은 예컨대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빠지면 국민의힘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음모론적인 정치를 하니까 그런 지지가 안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이 상당히 치밀한 전략과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너무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에도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에도 저거는 치밀한 계획과 의도와 복선이 깔려가지고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지나치면 매사 음모론으로 보게 되고 그럼 우리가 위축되거든요. 네. 합리적인 의심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 젊은이가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지나친 것 같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의심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들은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한 논의에 조혜진 의원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부분 조혜진이라는 사람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뭐 알고 하신 말씀이 더 감사하고 좋은 해석. 모르고 하셨더라도 고맙다. 그거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삼선답게 중진답게 보수정당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되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People in the Room.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조혜진 의원을 상징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요. 육아일기 쓰는 달달함, 와. 그리고 우직함을 갖춘 정치인. 달달함과 우직함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육아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니 이게 육아일기 네.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저랑 그래요? 같이 방송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못 믿겠다는 분들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인일 평론가 또 준비하셨다고요? 이런 것도 이게 입수 잘하시네. 제가 국정원에서 입수한 조난 자료는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네네. 바로 낭독해 드릴게요.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저 글씨체요. 되게 잘 쓰시네. 3,719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하람이가 아빠 엄마한테 말대답하는 것이 늘고 있다. 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어떤 때는 아주 예리한 조크를 알릴 때도 있다. 그런 게 다 하람이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루하루 자라가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불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성숙하는 과정이구나 받아들이는 짧은 건데요. 2006년 육아일기인데 아직 쓰고 계십니까? 예, 저 첫째, 전 딸만 셋이거든요. 네네. 첫째는 2살인가 3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는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아온 그날부터 아내 아기가 뱃속에 있을 확인됐다. 애들 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들고 나오신 게 이게 믿을 수 없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나. 근데 시작은 그렇게 육아일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큰애가 좀 보여주자, 이렇게 27이거든요. 펼쳐가지고. 저 한번 제가 잠시 좀 봐도 될까요? 27이거든요. 네. 둘째가 24시고 막내가 와, 글씨 너무 잘 이 쓰시네. 깨알 같은 글씨인데 이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경필 대회라고 있었는데 경필 대회 나가면 쓰시는 펜글씨, 그 정도 펜글씨. 글씨 자체를 또 잘 쓰시네요. 예, 뭐 정자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건 잘생긴 아이들이 아니고. 자라서 보면 아빠한테 아, 너무 뭐. 감동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나의 기록이 그러니까 나의 위인전기 같은 게 지금 아빠가 써준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닙니까? 육아일기를 쓰다 보니까 애들한테 정말 잘 하게 되던가요? 이게? 네. 매일 쓰거든요. 그럼 매일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에 오늘 뭐 대해서. 했니?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이게 대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외국 출장 가서도 국제전화로 전화하고 큰애가 1년 동안 저 교환학생 갔을 때도 네네. 요즘 카톡이 돼 있으니까 카톡으로 매일 오늘 뭐 했니? 수업 뭐 했니? 외국인 학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거 들어서 안 그러면 매일매일 이걸 메고 갈 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질문하고 이러면 어색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예, 거예요. 매일 취재를 주고받는 입장이에요. 야, 아무튼 육아일기 쓰는 대단하네요. 아빠의 모습. 3천여원이 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세 명을 아무튼 다. 대단합니다. 중요해요, 이 일이.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네. 잠깐 이게 뭐선 일이고? 라는 뭐선 일이고? 오늘 제가 돌발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 퀴즈가 있어요. 조혜진 의원 관련된 퀴즈인데 우리 두 분 최인일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아이고야. 맞춰주십시오. 자, 지금 어? 저 투샷이 어떤 의미인지 뭐죠? 방송 지금 트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정재 아닙니까? 자, 이정재. 배우 이정재 씨하고 우리 조혜진 의원하고 공통점은 무엇일까? 1번 직업, 2번 외모, 3번 공통점 없다. 정답. 정답은요? 정답. 최인일 평론가? 답은 없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패션을 좀 알거든요. 네. 양복 브랜드가 같네요. 브랜드가 같다. 복이 없는 걸 찝어주셨어요? 아, 땡인가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요? 저는 3번 아닐까요? 3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없다. 아, 네. 일단 외모는 아닙니다, 절대. 둘 있잖아요. 둘 다 남자잖아요. 성별 뭐 이 정도. 성별? 자, 아이고. 정답은요. 1번 직업이었습니다. 직업. 직업.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정재 씨가 뭐 여러 드라마와 영화가 있지만 최근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나오죠.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조혜진 의원이 또 보좌관 생활을 길게 하셨죠. 15년, 16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종 전 의원, 네. 그리고 또 이회창 전 총재, 이 뭐 보좌관을 하셨고 보좌관 하시면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위기의 순간 예.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뭐 시시각각 조심스럽고 살얼음판 밟듯이 생활해왔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이게 박찬종 의원님 6년 반, 이회창 총재님 4년 반, 이명박 서울시장 3년 대통령이 될 때까지 거물들만 서울시장 비서실의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해서 한 15년 가량을 세 분 다 저를 공보 비서를 시켰어요. 기자 담당만 시켰어요. 기자 상대로 공보본부를 하는 게 PR이잖아요. 그렇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는데 알리다가 피할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뭐 사고가 되지고 쫓겨나는 사고는 순식간에 나더라고요.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쫓겨난 적은 없지만은 제일 위기는
예, 그분들이 하던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이명박 서울시장님 모시고 나중에 대통령 되신 거 말고는 그 전에는 다 실패했어요.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 안 되고, 안 됐고. 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 구룡 경선 안 네네. 되고, 안 됐고. 또 이해창 총재님도 대통령 뭐 2번 될 뻔하다가 안 되시고, 저처럼 이렇게 모시던 분이 이렇게 그 하다가 안 되면은 일단 사무실 문을 닫혀요. 네. 출근할 데가 없어져요. 그래요. 그 급여가 끊어져요. 집에 생활비 갖다 줄 게 없어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이제 당장 공중에 떠버리니까 미래가 없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 사라져 버려요. 그러네요, 진짜. 실직해서. 예.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도 또 고충이 그런 게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죠. 예. 자, 우리 조혜진 의원과 함께 피플 인 더 룸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쉽네요. 질문을 다 드려야 될 됐네요. 타이밍이 네. 됐습니다. 네. 그 젠틀한 쓴소리 이거 뭐 계속 듣게 되면 또 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혜진 의원께 이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 꿈은 뭐 개인적으로 하겠지만은 제 정치적인 이상 속에서 21대 안에 제가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은 거는 여야가 서로 정치 입장이 틀리고 진영이 틀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해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소통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 같이 하는 정치. 예. 그리고 아무리 뭐 서로 생각이 틀리고 충돌하고 뭐 비판해야 되더라도 비판하고 뭐 지적하고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 언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틀려도 다 비판할 수 있어도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는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 교집합을 늘 남겨두는 것. 그 정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님 저희 생방송이라 시간 관계상. 자, 우리 피플 인 더 룸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또 백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최일 평론가가 주시는 많죠. 피플 캐리커처 자, 조혜진 의원님의 캐리커처인데요. 직접 그리셨어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것이 네. 조 게이츠. 조 게이츠. 조혜진 의원이지만 이 빌 게이츠의 이름을 붙인 게 빌 게이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배웠다. 네네. 전 세계 도서관 설립운동을 하잖아요. 네. 조혜진 의원의 최근 프로필 중에 제가 제일 감명받은 건 국회 도서관 최우수 이용 의원입니다. 어머나. 도서관에서 책을 계속 보시는데 최다 이용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지식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좋습니다. 정말 올바른 보수 정치를 우뚝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캐리커처 네. 전달까지 하면서 네. 피플 인 더 룸 스페셜 게스트 조혜진 의원님과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를 읽는 새로운 재미 더 룸. 이제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금요 스페셜 시간. 지난주에는 첫 시간이니까 어색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저 고현준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 주도 더 룸과 함께 시사불금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름의 사이다 케미 사이다 케미. 이어질 거고요. 저와 최양일 평론가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